안녕하세요. 한국NLP 코칭센터 신용협입니다. 오늘은 직장인들 혹은 현대인들에게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팁을 좀 드리고자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런 질문을 요즘 좀 받게 되는데요. 직장 생활을 한다. 근데 스트레스가 많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무겁다, 힘들다. 그래서 휴직하고 싶다. 혹은 좀 더 나가서 퇴직하고 싶다. 이분들 얘기를 좀 더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상황들, 그 속에서 주어지는 반복되는 일들, 일과들, 학생들이면 학업들, 과제들. 요즘 코로나 덕분에 물론 학교는 안 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원격 수업이라고 해서 대학도, 고등학교도, 중학교도 학생들은 모두 다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어떤 것이 있냐? 매일매일 쌓여가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느껴지는 거는 어떤 삶의 돌파구를 찾고자 하는 것이죠. 무료하고요, 재미없고요. 이게 좀 더 이어지다 보면요, 심적인 상태에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마음이 좀 힘들어지죠. 마음이 힘들어지다 보면 이 상황에서 좀 탈출을 하고 싶어지고요. 탈출하고 싶은데 탈출할 수 없어요. 직장 그만둘 수 없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만둘 수도 없고 계속 할 수도 없는 상태. 여러분 이 상태에 처해 있다면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지금 바로 그 상태시라고요? 그럼 지금 계속 들어보십시오. 그럼 뭘 원하세요?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한결같이 나오는 말들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요. 그럼 불가능하잖아요. 어떤 게 좀 재미있고 그나마 좀 해볼 만한 의욕이 나타나는 걸까 질문을 받아도요, 딱히 잡아내지 못합니다. 본인이 뭘 하고 싶은지 모르는 것, 이게 사실 더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좀 바꿔서요,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얘기 드린 건 매일매일 해야 하는 일들 속에 파묻혀서 삶이 무겁고 힘든 경우였죠. 그런데 반면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매일매일 주어지는 일들이 너무 새롭고 도전적이어서 마음에 짐이 된다고요. 불안하다고요. 두렵다고요. 이건 좀 색다른 표현이죠. 앞서 얘기 들었던 건 계속 반복되는 상황들 속에서 지루함을 느끼면서 힘이 빠져가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린 건요, 새로운 일들이 주어지면서 도전해야 되면서 그 안에서 느끼는 불안감, 두려움에 관한 일이죠. 두 가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지루함과 불안 혹은 두려움이라. 그러면요, 좋은 해법을 하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 둘의 상황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말인즉슨 반복되는 일들을 하시던 분들에게 도전적인 업무가 주어지고요. 새롭고 도전적인 거. 도전적이고 새로운 업무를 하시던 분들을 잡 체인지, 그래서 반복되는 업무에 처하도록 해보면 어떨까요? 초반에 적응해가는 과정에 약간 재미있거나 조금 휴식이 되는 모습이 과연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똑같은 대답을 듣게 됩니다. 싫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무엇도 하고 싶지 않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하늘도 공평치 않습니다. 새로운 일, 지루한 일, 반복되는 일, 도전적이고 두려운 일, 이거 다 섞으면 참 좋을 텐데요. 사실 사업을 관리하시는 분이나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다 배부른 소리로 들릴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원인을 좀 알아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일까? 무엇이 힘든지 물어보면요, 성과 내기 힘들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들을 처리해 나가기 힘들다, 거기에서 성취하기 힘들다, 관계가 어렵다, 조직 생활이 힘들다, 상황에 적응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듣게 됩니다. 원인을 찾고 찾은 결과 제가 발견한 건 이겁니다.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른다는 것이요.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혹은 어떤 직장, 어떤 직업이 좋다는 얘기를 듣고서 사회에 나왔습니다. 돌아오는 것은 뭐죠?
말씀 그대로요. 안정이요.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나는 무엇이 즐거운지 뭘 하고 싶은지 빠뜨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없죠. 달리 얘기하면 일 자체에서 삶의 활력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게 하루 이틀 쌓여가다 1년, 2년, 3년, 10년 쌓여가다 보면요. 역으로 우리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옵니다. 아주 큰 무게감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 상태를 삐집고 나가기 위한 유일한 해법은요. 좋아하는 걸 찾아서 그걸 하는 겁니다. 취미일 수도 있고요. 직업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직업 자체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좋은 직업, 여러분 하고 싶은 일로 여러분 삶을 바꿔야만 합니다. 그러고자 한다면요. 뭘 좋아하는지 좀 알아야 하죠.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속수무책입니다. 여기에 바로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는 것이냐면요. 나에 대해 전혀 모릅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나에 대해 공부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사귀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새로운 모험을 떠나는지도 모릅니다. 계속되는 반복되는 일들에 어떻게 처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관계를 만들고 조직 생활을 영위해야 되는지도 글쎄요. 머리로는 배웠죠. 학교 생활을 하면서 오래도록 우리는 뭔가를 배우긴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몸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경험을 하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선 배운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나를 배워야 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요. 우리는 나 자신을 알아야 하고요. 관계를 배워야 하고요. 사람들과 잘 지내는 방법, 일 처리하는 방법. 이 모든 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여기 공통점이 있죠.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한다는 것이요. 그럼 어떻게 배웁니까? 배우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있습니까?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고요. 새로운 재미있는 것들을 만들어내고요. 다시 좋아하는 사람을 만들고요. 그들과 잘 지내면서 즐겁게 지내는 것을 배우는 것이요. 지금 얘기 드린 이것들은 이미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처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학교 생활을 하면서 배워본 적이 없고요. 친구와 교류하면서 더 나은 것이 무엇이다라고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릅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모르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고 배우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현실에 처하게 된 겁니다. 자, 답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배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NLP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NLP에 대한 공부를 권해드립니다. 행운을 빕니다. 그리고 NLP를 선택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